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나온 내용 중에 제3장 가정주부가 피로를 피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정주부라는 타겟을 설정했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피로를 피하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끝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팁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가을의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세상에서 가장 색다른 의학 수업을 듣기 위해 보스턴까지 날아갔다. 과연 의학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보스턴 진료소에서 매주 1회 열리는 그 수업을 다니고자 하는 환자들은 등록에 앞서 철저한 정기 검진을 통과해야만 수강 권한이 주어졌다. 사실 이 수업은 심리 치료 과정이었다. 수업의 주 목적은 걱정으로 인해 병을 얻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대다수 환자는 감정적 문제를 겪는 가정주부들이었다.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수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30년 한때 윌리엄 오슬러 경의 학생이었던 조셉 H. 프렛 박사는 어느 날 보스턴 진료소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육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갖 병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한 여성은 두 손에 관절염이 생겨 전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다른 환자는 심한 위암의 증상을 겪었다. 그 외에도 요통, 두통, 만성 피로를 비롯한 애매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도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자세히 검진을 해보면 이 여성들의 몸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나왔다. 과거의 의사들은 이런 증상들을 두고 마음의 문제로 인한 상상의 병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러나 프렛 박사는 환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모두 잊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사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자신의 지병을 잊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이었다면 다들 알아서 해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의학적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강좌를 진행한 18년 동안 강좌를 들은 수천 명의 환자가 치유된 것이었다. 일부 환자는 마치 교회 예배에 참석하듯 꾸준히 강좌에 참석했다. 내 동료는 9년 넘게 그 수업을 들으며 결석한 적이 거의 없다는 여성을 만났다고 했다. 처음 진료소를 찾았을 때 그녀는 신장과 심장에 병이 생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과 긴장에 사로잡힌 나머지 시력을 잃었을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감과 생기, 건강을 되찾았으며 40대의 외모로 무릎 위에는 잠든 손주를 앉혀놓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족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했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나는 이 강좌를 통해 걱정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걱정을 멈추는 법을 배웠고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졌답니다. 이 강좌의 담당 의사인 힐퍼딩 박사는 걱정을 더는 최고의 방법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곳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자신들이 가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을 곱씹고 마음에 담아두면 엄청난 신경성 긴장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동료는 한 여성이 자신이 가진 걱정을 털어놓으며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을 목격하였다.
그녀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시작할 당시 그녀는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러다 차츰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그녀는 진정되기 시작했다. 면담이 끝날 무렵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차올라 있었다. 문제가 해결돼서일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얻은 약간의 조언과 약간의 인간적인 동정이었다. 사실 말 속에는 굉장한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다. 정신분석은 말의 치유력에 기인하기도 한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가들은 환자들이 내면의 불안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째서일까?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실 완벽한 답은 없다. 하지만 속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감정적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보면 어떨까? 당연히 눈앞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징징거리며 투덜대며 성가시게 굴라는 말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약속을 정하자. 그 대상은 가족, 의사, 변호사, 목사나 신부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들어주고 충고를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언을 해줄 수 없다면 그냥 내가 떠드는 동안 그곳에 앉아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생명구조연맹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싶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끊을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구조연합은 지금 이 책을 쓴 미국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저의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상담센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만 해도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 근처에 가정상담센터, 정신의학과, 심리상담 이렇게 상담센터가 굉장히 많고요.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털어놓기도 했고 도저히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는 일기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 상담센터에 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추하고 있거든요. 보통 가족한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서로서로 감정적으로 연결이 많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또는 괜한 잔소리를 듣거나 제 감정에 부정당하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센터를 가보거나 요즘은 전화로도 그렇게 상담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꼭 한번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단 3번, 안 되면 딱 한 번만이라도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내가 말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각자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게 말하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우선 공책을 한 권 사보세요. 요즘에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감정을 적을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공책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스크랩하기 좋은 공책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공책을 하나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떤 짧은 글, 시, 혹은 성경 구절, 기도문, 어떤 인용구 같은 거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에 사진이 있으면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의 한 구절,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봤던 나의 가슴을 울렸던 한마디, 긍정 확언, 아이가 써준 작은 메모, 그게 뭐가 됐든 그 공책에 전부 다 스크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행동만으로도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너무 지나치게 곱씹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요. 만약 내 배우자에게 단점이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과 결혼을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내 배우자나 내 자녀의 단점만 계속 들쑤시고 곱씹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점을 찾다 보면 또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것 또한 제가 첫 번째에 소개해드렸던 그 공책에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웃이나 같은 아파트, 같은 길에 사는 사람들과 친절하고 건강한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보통 MBTI 중에 I 성향이신 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 여러 명이서 모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지인이라도 친하게 지내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배울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의 일을 한번 계획해 보는 거예요. 많은 가정주부들이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저도 주부로서 느끼지만 집안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죠. 이럴 때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내일은 집안의 대청소를 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일은 안방 화장실만 청소할 거야 또는 내일은 주방의 첫 번째, 두 번째 칸만 정리를 할 거야 또는 내일은 신발장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작고 세분화시켜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했다는 뿌듯함과 만족감,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그 일을 마친 후에는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떠한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편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장과 피로를 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편안하게 앉아서 이완하는 겁니다. TV나 핸드폰 보지 않고 유튜브 듣지 않고 라디오 듣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걱정을 떨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이완을 해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정주부라고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머릿속에서는 저기 창틀을 닦아야 되고 선풍기 꺼내놔야 되고 어머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가 아직 안 됐네 식기세척기에 그릇 안 옮겼다 까만색 옷 빨래를 아직 안 했지 건조기에 빨래 아직 안 꺼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면서 해야 할 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완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집 안에 있어도 피로를 느낄 때는 바닥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팔다리를 최대한 넓게 펴고 핸드폰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요가에서는 이 자세를 사바아사나라고 하기도 하죠. 하루에 딱 2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빛나고 있어. 그리고 푸른 하늘이 반짝이고 있어. 자연은 평화롭고 세상은 그 아래에 놓여 있어. 자연의 아이인 나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기도문이 있다면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침대나 소파에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허리를 받쳐주는 의자일수록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걸 딱 10번만 해도 안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끝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힘을 풀어보세요. 이거는 누워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어봅니다. 그렇게 몸의 모든 근육을 부위별로 수축시켰다가 이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의 이완을 하기 위해 고개를 양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놓자, 내려놓자. 그리고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신경을 가라앉혀 봅니다.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규칙적인 호흡이야말로 긴장을 완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의 얼굴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얼굴에도 굉장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미간 사이를 찌푸리고 있거나 이를 앙 다물고 있거나 목 뒤, 뒤통수 쪽에 뻣뻣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미간과 입가에 쌓인 긴장을 놓아주세요. 하루에 딱 2번만 이 훈련을 한다면 마사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점점 옅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얼굴의 긴장과 몸의 이완을 함으로써 우리 얼굴의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면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